안녕하세요. 정승진 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샤프트에 관한 영상인데요. 샤프트 같은 경우는 골프클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굳이 좀 비유를 하자면 이제 골프클럽의 헤드가 자동차의 휠이나 타이어쯤에 해당이 된다면 골프클럽의 샤프트는 자동차의 엔진쯤에 해당하는 골프클럽의 성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샤프트가 출시되고 있고, 같은 샤프트라고 해도 다 조금씩은 다른 특징을 가진 샤프트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샤프트를 선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샤프트들, 이런 각자 다른 샤프트들의 차이점이나 특징을 제가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샤프트들의 좀 대표적인 특징들, 차이점, 아니면 그런 샤프트 스펙에서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지, 이런 점을 좀 정리를 해서 샤프트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한번 제가 제작을 해봤습니다. 우선 샤프트를 이제 가장 큰 범주로 분류하자면 이제 스틸 샤프트와 그라파이트 샤프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틸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강철로 만든 샤프트죠. 이런 소재의 특성상, 이제 만드는 공법의 특성상 굉장히 단단하고 강하고 무거운 샤프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거리에서는 이제 그라파이트 샤프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게 나가는 편이지만, 이런 소재의 특성이나 이제 만드는 공법의 특성상 샤프트의 뒤틀림은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샷의 정확도나 그런 이제 비거리의 일관성 면에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거리 일관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잘못 맞은 샷이 잘 맞은 샷만큼 꾸준히 나가준다, 이런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괜찮게 맞은 샷이라고 해야겠죠. 굳이 수치를 표현하자면 90% 이상 잘 맞은 샷이었을 때 그런 샷들의 비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비슷하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틸 샤프트와는 다른 이제 그라파이트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라파이트 섬유를 여러 겹으로 이제 둘둘 말아서 만든 샤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라파이트 섬유의 특성, 이런 소재의 특성상 굉장히 탄성이 좋아서 비거리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라파이트 이런 재질에 색상을 입힌다거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나 색상이 굉장히 이쁜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라파이트라는 소재의 특성상 스틸 샤프트에 비해서 이런 비틀림이 굉장히 비틀림이 좀 많기 때문에 공이 약간 잘못 맞았을 때는 이 샤프트의 비틀림이 좀 더 많이 생겨서 정확도에서는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거리 일관성 면에서도 조금 더 스틸 샤프트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라파이트 샤프트의 비거리 일관성이라는 것도 스틸 샤프트 측면하고 비슷하게 잘못 맞은 샷이 좀 더 멀리 나간다거나 이런 면보다는 그라파이트 샤프트는 탄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너무 잘 맞아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멀리 가는 샷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장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일정한 거리를 보내야 되는 클럽에서는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스틸 샤프트와 그라파이트 샤프트는 확실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언 클럽 같이 내가 원하는 비거리를 정확히 보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정확히 보내야 되는 이런 정확도나 비거리의 일관성이 필요한 아이언 클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스틸 샤프트가 사용되고 있고, 스틸 샤프트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나 페어웨이 우드나 유틸리티 하이브리드 클럽 같이 이거는 정확한 비거리를 보내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좋거든요. 다음 샷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넓은 목표를 보고 샷을 하기 때문에 이런 클럽들 같은 경우에는 그라파이트 샤프트의 특성이 좀 더 잘 어울리고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틸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스틸 샤프트와 경량 스틸 샤프트로도 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게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일반 스틸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보통 한 120g, 130g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경량 스틸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100g이나 오히려 좀 더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스틸 샤프트, 무게만 다르지 같은 스틸 샤프트다 보니까 이런 토크가 비틀림이 적고 정확도나 비거리 일관성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이런 특징들은 또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좀 더 가벼운 경량 스틸 샤프트가 스윙하기 편한 느낌, 이제 가볍다 보니까 클럽을 휘두르기 좀 더 편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골프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적인 남성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량 스틸 샤프트가 휘두르기도 편하고 뭐 좀 클럽을 다룬다고 해야 될까요? 컨트롤하기 편하기 때문에 경량 스틸 샤프트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아마추어 분들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7번 아이언으로 한 150m 이상, 뭐 150m 가까이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 나의 7번 아이언의 탄도가 너무 높다거나 해서 고민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틸 샤프트, 좀 무거운 스틸 샤프트를 써서 조금 더 탄도를 낮추는 쪽으로, 강한 탄도를 만드는 쪽으로 샤프트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보통 스틸 샤프트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마디라고 해야겠죠. 마디가 있는 스틸 샤프트가 많았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마디가 없는 그냥 통으로 된 샤프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프로들이나 많은 골퍼들 사이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둘 다 마찬가지로 같은 스틸 샤프트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런 스틸 샤프트나 뭐 통으로 된 스틸 샤프트 같은 경우에도 각 샤프트마다 다 조금씩 차이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통 샤프트는 어떻다, 마디가 있는 일반 스틸 샤프트는 어떻다라고 딱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굳이 그래도 차이점을 좀 찾자면 이런 타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을 맞는 타구감에서 마디가 없는 통 샤프트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물론 이 부분 또한 뭐 그런 샤프트의 제조사나 샤프트의 그런 몇 가지 특성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뭐 다른 골퍼들의 그런 피드백을 볼 때는 대체적으로 통 샤프트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모든 샤프트, 뭐 스틸 샤프트건, 그래파이트 샤프트건, 모든 샤프트를 선택을 할 때 가장 고민하고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강도라고 한다면 이 샤프트가 휘어지는 정도라고 해야겠죠. 보통은 이제 CPM이라는 걸 측정을 해서 그 CPM 수치에 따라서 강도를 결정하는데,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샤프트 제조사의 기준이 조금씩은 틀리고 이런 측정하는 방법이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수치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치가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강도는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뭐 다른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숫자나 본인들만의 방법으로 표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알파벳으로 X에서부터 S, R, 뭐 A, L 순서로 샤프트의 강도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많이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X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트라 스티프라 그래서 가장 강한 강도의 샤프트를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이거보다 더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샤프트도 출시되고 있지만 가장 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강도, 강한 강도의 샤프트가 이제 X 강도를 가진 샤프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강도는 S, 스티프 강도를 가지고 있는 샤프트인데 일반적인 남성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 헤드 스피드가 좀 빠르고 강한 스윙을 하는 분들에게 좀 어울리는 샤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이들 쓰시는 이제 R은 이제 레귤러의 그 이니셜인데, R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남성 아마추어 분들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 강도 A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추어, 뭐 시니어, 뭐 에버레지라고도 표현하는 곳이 가끔 있던데, R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샤프트. 그러니까 일반 남성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 뭐 힘이 좀 약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시니어 골퍼, 아니면 좀 힘이 강한 여자분들, 좀 스윙 스피드가 빠른 여자분들이 쓰시기에 좀 적당한 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디의 앞글자를 딴 L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부드럽고 가장 가벼운 여자분들이 쓰시기 좋은 샤프트 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강도 중간중간에 뭐 SR이나 XS 이런 식으로 강도 중간중간 이런 중간적인 특성을 보이는 강도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샤프트 무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스틸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스틸 샤프트나 경량 스틸 샤프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무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선택하시면 되지만, 그라파이트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강도라고 해도 무게가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공법상의 차이로 인해서 좀 무게를 좀 조절하는, 무게를 좀 맞추는 게 좀 더 좀 자유로운 편인 이제 그라파이트 샤프트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식으로 무게가 세분화돼서 나오는데, 보통은 뭐 드라이버 샤프트 기준으로 했을 때 뭐 70g대, 60g대, 뭐 50g대 이런 식으로 무게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강도라고 해도 샤프트가 좀 더 무거울수록 좀 더 낮은 탄도, 강한 탄도를 보여주는 편이고요. 조금 더 가벼울수록 반대로 조금 높은 탄도, 높은 구질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S 정도의 강도가 적당하지만 이런 구질이나 탄도에 따라서 무게의 변화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제가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순히 이런 샤프트의 강도만으로, 무게만으로, 뭐 다른 부분만으로 샤프트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서 좀 서로 균형감 있게 샤프트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제 토크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일반 일반 스틸 샤프트와 뭐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설명을 드릴 때 샤프트의 뒤틀림에 대해서 간단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이런 샤프트의 뒤틀림을 토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클럽 제조사 홈페이지나 뭐 샤프트 판매 뭐 홈페이지에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토크가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이제 강한 토크, 비틀림이 적은 샤프트라고 보시면 되고, 토크가 높을수록 반대의 샤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크가 낮을수록 비틀림이 적기 때문에 약간 샷 정확도나 이런 면에서 좀 좋다고 할 수가 있고, 토크가 높을수록 샤프트의 비틀림이 많기 때문에 공이 좀 잘못 맞았을 때 샤프트가 비틀리면 같이 헤드도 비틀리겠죠. 그러면 헤드가 많이 비틀릴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거의 뭐 샤프트의 강도, 무게, 토크, 이 부분들은 거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샤프트가 강할수록 무게도 무거운 편이고 토크도 강한 편입니다. 토크가 비틀림이 적다는 뜻이겠죠. 토크가 강한 편이고, 반대의 경우 샤프트가 부드러울수록 무게도 가볍고 토크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토크만 놓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단순히 토크가 강한 샤프트를 써야지 정확도에서 좋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샤프트, 무거운 샤프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비거리에서는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샤프트를 선택하실 때 이런 강도나 무게나 토크, 뭐 다른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서 나의 스윙 스타일, 나의 스윙 스피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나의 비거리, 구질, 탄도, 이런 부분을 다 종합을 해서 나에게 맞는 샤프트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나에게 맞는 샤프트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이 샤프트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뭐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연관이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킥포인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킥포인트는 공을 쳤을 때, 그러니까 스윙에서 공을 치면 내려오는 스피드나 이제 공 맞는 충격으로 인해서 임팩트 순간 샤프트가 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휘어지는 위치라고 해야겠죠. 휘어지는 부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킥포인트를 분류하는데, 킥포인트가 낮게, 그러니까 헤드에 가깝겠죠. 헤드에 가까운 부분이 휘어지는 낮은 킥포인트를 갖고 있는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은 탄도가 나오는 편이고요. 킥포인트가 높은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낮은 탄도가 나오는 샤프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킥포인트를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잘 이용하면 좀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드라이버 탄도가 너무 낮아서 조금 높이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클럽 헤드의 로프트를 좀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9도의 드라이버 로프트를 쓰고 있다면 10도의 로프트나 11도의 로프트 드라이버 헤드를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로프트를 높은 클럽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론 구질도 탄도나 구질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자연스럽게 그 백스핀도 높아지게 됩니다. 백스핀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이제 구질이나 공이 땅에 떨어져서 런 같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비거리에서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로프트는 이제 그대로 쓰면서 이제 킥포인트가 낮은 샤프트로 바꿔서 쓴다면 어느 정도 나의 이런 백스핀은 유지를 하면서 좀 더 높은 구질, 높은 탄도로 조금 더 좋은,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도 이런 킥포인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샤프트의 좀 중요한 특징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샤프트를 선택하실 때 조금 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제 퍼터를 제외한 13개의 퍼터로는 완전히 샤프트가 그냥 크게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퍼터를 제외한 나머지 13개의 샤프트를 꼭 비슷한 강도, 비슷한 무게, 비슷한 특성으로 쓰실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각 클럽의 특성이나 나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샤프트를 쓰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데,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강도의 샤프트를 쓰는 게 정확도나 이런 부분에서 좋을 수가 있으니까 좀 강하게 쓰고, 좀 비거리가 중요하고 좀 더 휘두를 때 좀 편안한 느낌으로 맘 놓고 강하게 휘두르기 위해서 조금 더 드라이버나 페어웨이 우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볍고 좀 더 부드러운 샤프트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아이언이죠. 3번, 4번, 5번, 6번 정도까지. 롱아이언 클럽들이 비거리가 안 나가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7번 아이언하고 7번 아이언 이상 클럽, 6번 아이언 이상 클럽이 다 똑같이 나가는 거죠. 굳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똑같이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롱아이언 클럽의 샤프트를 좀 더 가볍거나 좀 더 부드럽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냥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써서 조금 더 이런 비거리를 좀 다른 클럽들에 비해서 좀 보낼 수 있게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샤프트를 선택을 할 때,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선택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강도나 무게나 이런 토크나 킥포인트 이런 분들이 다 어느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샤프트를 선택할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고, 전문적인 장비에서 나의 헤드 스피드나 나의 스윙 스타일을 점검을 해서 샤프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샤프트 강도만으로 이런 나의 샤프트를 선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간단한 예를 설명을 드리면,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나의 헤드 스피드나 이런 비거리하고 좀 별개로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히터 스타일이다, 스윙어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클럽을 들어서 공을 치는데 두 골퍼의 헤드 스피드는 똑같습니다. 나가는 비거리도 비슷하고, 하지만 어떤 분은 클럽을 백스윙을 여기까지만 들어가지고 강하게 힘으로 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클럽을 여기까지 높이 들어가지고 내려오는 이 스윙의 힘으로 그냥 툭 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같은 헤드 스피드, 같은 비거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샤프트의 선택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좀 백스윙은 작지만 힘으로 빵 치는 이런 히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한 샤프트, 무거운 샤프트를 쓰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두 번째 말씀드린 스윙을 많이 올려가지고 이런 스윙의 힘으로 치시는 분들 같은, 스윙의 스피드를 공을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스윙어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스윙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럽고 가벼운 샤프트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이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누가 측정을 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는 내용인데,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더 말씀드렸지만, 샤프트나 골프 클럽을 선택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전문가의 조언과 전문 측정 장비를 이용하고, 그리고 꼭 시타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쳐봐야지, 이런 감각적으로 느껴야지 내가, 나한테 맞는 샤프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타라는 부분 같은 경우도 잠깐 가서 그냥 30분, 1시간 쳐보는 게 아니고, 시간이 되시고 장소가 허락이 한다면, 못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좀 계속 쳐보시는 게 좋아요. 최근에는 꼭 골프 이런 제조사들마다 그 렌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골프 연습장에 붙어있는 골프샵에 가보시면 대부분의 골프 시타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그런 클럽들을 좀 자주 가서 자주 빌려서 쳐보면서 한번 감을 느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컨디션이나 스윙의 감은 매일매일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나한테 굉장히 좋은 감, 그런 느낌의 샤프트나 클럽이 있었지만,
다른 나가서 쳐보는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샤프트, 좋은 클럽,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